귀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뜨끈한 방바닥을 제공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일러죠. 이런 보일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요, 보일러에 대해 알려주실 성여경 강사님 만나볼까요? 강사님!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가서 제일 보일러라는 게 이렇게 사람한테 유용한 기술이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도 저도 그 20년이 다 돼갑니다만 처음 농촌에 가서 보일러, 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일러 뭐죠? 화목 보일러. 왜? 불 떼잖아, 불. 공식적으로 불 떼잖아. 꼭 필요해 해서 불을 떼잖아. 이건 보일러에 불을 떼는 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 떼는 거, 이 화목 보일러를 굉장히들 좋아해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시골 가면 반드시 화목 보일러를 한대. 왜요? 재밌잖아요. 멋있잖아요. 재미는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멋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화목 보일러를 뗍니다. 처음에 재밌어요. 화목 보일러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앉아서 장작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보일러 떼요. 따뜻하고 좋습니다. 따뜻하고 좋아요. 한참을, 한두 달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떼다가 문득 보일러실 천장을 딱 봤는데 하얗던 보일러실 천장이 회색이 돼 있어요. 왜? 내가 문을 열어놓고 떼니까 계속. 자, 문을 열어놓고 떼면 연기가 밖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연기 때문에 그을음이 안 졌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일러를 잘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보일러 제가 문을 열어놓고 하면 불 때면 따뜻하고 좋아요. 그 앞에 앉아서 소주 한잔 하면서 거기에 꼬치 해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한 입씩 하면 아주 행복합니다. 막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보일러 전문가 분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보일러를 계속 청소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재 꺼내고 뭐 다 하죠. 재를 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일러의 연기가 지나가는 그 길에 문을 열고 보일러를 떼시면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끓음이 많이 발생해서 밖에도 나오지만 안으로도 들어가니까 보일러가 보일러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데우는 그 열이 지나가는 그 연도에 끓음이 많이 앉는다는 거예요. 끓음이 많이 앉아서 그거를 문을 열어놓고 보일러를 하시려면 문을 닫고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했으면 보일러 문을 열어놓고 하면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다 하셔야 된대요. 아니면 그 보일러를 곧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연도가 다 막혀서. 띠로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게 찝찝해서 그 다음날 보일러를 안 떼고 그 연도에다가 이제 뾰족한 꼬챙이를 싹 넣어봤어요. 이렇게 연도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그리 들어가면서 보일러가 이제 이렇게 원이 감겨 있어서 물이 데워주는 게 원리인데 이 동글동글하게 뚫어져 있는 게 10몇 개였었는데 그 중에 7개가 막혔어요, 이미. 왜? 그걸 청소를 안 해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안 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분한테 또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했더니 불을 피워서 뜨겁게 한 다음에 뜨거운 상태에서 청소를 하셔야 타르가 녹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일러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일러 하면 화목 보일러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 이거 PPL 아닙니다. 제가 그냥 쓰고 있는 보일러라서
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예, 이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화목 보일러와, 자,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이 상태로 보일러를 많이 보셨죠? 다 이 상태로 보일러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 보일러를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동글동글한 게 감겨 있고, 그 동글동글한 게 감겨 있는 그 안쪽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원통형 기둥, 저게 연도예요. 이 밑에 이렇게 꺼멓게 되어 있는 데가 기름을, 저 오른쪽에 기름, 저게 있죠, 호스가. 기름이 그리 돌아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름을 쓰면 기름 보일러고, 그 자리에 불이 화목이 들어간 화목 보일러, 그 자리로 가스가 나온 가스 보일러, 그 자리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 전기 보일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저 연도가 있죠, 이렇게. 예. 그 원 기둥이 막히는 거예요, 보일러를 때. 근데 기름 보일러는 그게 안 막혀요. 사람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닦고 청소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는 제 시간에 기름만 넣어주면 돼요. 돈만 쓰면 몸이 편해져요. 화목 보일러는 계속 가서 화목을 넣어줘야 돼요. 화목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보일러는 아직 없어요. 계속 가서 화목을 내가 자다가 새벽 2시 반쯤에 집안이 서늘해져. 그럼 화목 보일러가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옷 다 주워 입고, 예, 기 나가서 또 가서 연료를 딱 가서 또 해놓고 문 닫고 또 이러고 올라와야 돼. 그걸 하고 나면은 잠이 깨요. 왜? 바깥에 영하 20도 되는데 나가서 한 30분 돌아다니다 와봐. 잠이 번떡 깨. 그래서 잠이 안 와. 예. 농촌에서 몸이 편하면 돈이 들어가요. 돈을 안 쓰려면 몸이 불편해요. 이건 아주 무슨, 예, 법칙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일러 종류가 우선 연탄 보일러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던. 자, 그 다음에 화목 보일러, 그 다음에 펠렛 보일러,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 그 다음에 전기 보일러.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연탄 보일러부터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대신 돈이 제일 조금 들어요. 연탄 보일러 계속 가서 숨 멈추고 이걸 갈아야 돼. 저 연탄 보일러를 갈으려면 그 시간을 맞춰서, 예, 뭐 6구짜리든 9구짜리든 계속 갈아야 돼요. 어떨 때는 밤에 갈고 아침에 또 갈고 이래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연탄 보일러가 훨씬 더 쌉니다, 사실은. 화목 보일러보다. 그리고 연탄 보일러 다음엔 화목 보일러예요. 아까 말씀드린 화목 보일러. 이 화목 보일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축열식이 있고 직화식이 있어요. 축열식은 뭐냐면 물을 떼서 물을 데우는 거예요. 불을 계속 떼서 물을 데워요. 그러면 밤에 안 나가도 돼요. 왜? 물이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그게 순환하거든요. 뜨거운 물 쓰기도 좋고. 그리고 직화식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나가서, 예,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쓰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뭐 샤워하거나 온수를 쓰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축열식이 그럼 축열식이 최고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나갔다 오거나 하루 정도 뭐 어딜 밖에 갔다 오면 저거 물을 다시 데우는데 반나절 이상 걸려요. 그때까지 추위에 떨고 있어야 돼요. 직화식이 만약에 뭐 2시간 만에 따뜻해진다 그러면 축열식은 12시간 있어야 따뜻해지거든요. 그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거의 안 비운다, 나는. 그러면 축열식을 쓰시는 거고, 나는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직화식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펠렛 보일러가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밤에 나와서 화목을 넣어야 돼요. 요거를 개선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펠렛 보일러는 나무로 톱밥을 만들어서 펠렛, 요만한 톱밥, 저것처럼 펠렛을 만든 거예요. 영양소 같이 이런 것처럼 요즘 펠렛들 많이 쓰죠. 퇴비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펠렛을 많이 부어놔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한 이틀이나 3일 펠렛을 내가 연료로 공급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점점 비싸질수록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전에 본 기름 보일러. 그럼 뭐 기름만 넣어주면 돼요. 전화 한 통 하면 기름 쫙 옵니다.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나는 정말 아무 할 일 없어요. 근데 기름 보일러는 뭐가 또 불편하냐?
온수를 쓰거나 샤워를 하려면 온수를 눌러야 돼요. 기름 보일러에 온수 버튼을 눌러야 돼요. 내가 다 가서 샤워하려고 막 옷을 벗고 물을 틀었는데 몸을 적셨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온수를 안 눌렀네. 누가 집에 가족이 같이 있으면 온수 눌러줘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다시 또 바깥에 나가서 보일러실에 가서 눌러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또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이제 가스 보일러예요. 이제 도시에는 도시가스가 있죠. 이제 농촌엔 농촌가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농촌에도 LPG 가지고 농촌가스가 있어요. 돈은 훨씬 더 비싸죠. 가스 보일러는 온수를 안 눌러도 돼요. 그냥 틀으면 보일러에 뜨거운 물이 나와요. 훨씬 편하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처음 가셔서 기름 보일러 넣으시면 두 부부가 늘 싸웁니다. 그거 누르고 가라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러고. 막 이래 싸워요. 근데 기름 보일러는 화목 보일러와 연동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자, 화목 보일러를 떼요. 그리고 화목 보일러가 불이 꺼지면 기름 보일러가 돌게 이걸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목 보일러가 내가 새벽 2시에 안 가도 돼요. 왜? 기름 보일러가 작동을 해서 내가 따뜻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화목 보일러를 떼면 기름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가스 보일러가 그 화목 보일러하고 연동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가스 보일러는 위험해서 연동이 안 돼요. 농촌에 가시면 보일러가 최소한 2가지 이상 있어야 돼요. 2가지 이상 보일러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안 얼어 죽어요. 왜? 편안감 밤에 눈이 30-40cm 왔는데 막 보일러 고장나서 그러면 그거 고쳐주러 안 와요. 내가 고쳐야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반드시 보일러가 예비로 2가지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과 노동력이 이렇게 반비례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스 몸은 엄청 편하죠. 돈이 또 가장 조금 들어가는 연탄. 그래서 농촌에 가면 돈과 노동력이 언제나 반비례한다는 걸 머릿속에 계산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걸 계산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촌에 귀농귀촌 하시면 제일 1년 생활비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 것 같아요? 1년 생활비 중에. 농촌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겨울 난방비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시골 어르신들이 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겨울 난방비거든. 최소한 5달 정도 우리나라 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여름엔 2달 정도만 그냥 에어컨 쓰면 돼요. 냉방은. 근데 겨울은 5달을 해야 되거든. 5달 동안 난방비.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일러 이런 거를 많이 아셔야 돈을 절약하고 여러 가지를 정말 알아야 그걸 절약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귀농귀촌 하시면 반드시 보일러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 보일러가 어떤 적정 효과를 내는지, 그래서 내 생활 패턴에 어떤 보일러가 가장 잘 맞는지 그걸 꼭 알아서 하셔야 돼요. 화목 보일러 무조건 좋다. 나중에 가스 연탄 보일러 떼어내버려, 화목 보일러 떼어내버려, 펠렛 보일러 떼어내버려. 결국 다. 그럼 나중에 기름 보일러와 가스 보일러 해가지고 연동해서 쓰게. 가스 보일러로는 온수 쓰고, 왜? 온수가 너무 힘드니까. 설거지 할 때마다 가서 누르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기름 보일러는 그냥 난방만 딱 하고요. 이 화목 보일러는 주방과 온수를 딱 쓰고, 이렇게 하면은 좀 돈이 훨씬 더 절약이 되고,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보일러의 종류와 종류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